오늘은 해외 선물 계좌 개설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 해외 선물 매매를 시작을 하려면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증권사, 그리고 대여계좌, 그리고 법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들 증권사, 정식으로 증권사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대여계좌, 대여업체죠. 그리고 이제 증권사 법인 지원 서비스라고 법인회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증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사는요, 우리가 아는 증권사들이 키움증권, 동부증권, 삼성선물, 유안타,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등등등등 많아요. 해외 선물이 가능한 증권사는 한 열 몇 군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지점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지점을 찾기 힘드시다면 연계된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셔도 되고요. 그리고는 또 요즘은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깔아서 개설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계좌 개설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신분증이랑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만 있으면 그냥 집에서도 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자 원하시는 증권사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면 어떻게 계좌 개설을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증권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고객이 증거금을 증권사에 입금을 하죠. 그리고 주문을 하고요. 그러면 증권사는 해외 FCM이라는 그냥 해외 브로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개회사. 그래서 그 중개회사로 매매 주문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중개회사에서 거래소로 매매 주문을 넣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를 더 거쳐요. 그래서 고객이 증권사에게 돈을 넣으면 증권사는 여기 브로커한테 갔다가 브로커가 결국 거래소로 가는 거죠. 꽤 복잡한 구조를 거칩니다. 그래서 국내 현물 및 선물 상품의 결제 방식보다 복잡하고요. 수수료도 2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아요. 근데 보통 회원님들은 소액으로 그냥 먼저 해보자, 연습 삼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대여업체를 많이 이용하고들 계세요. 근데 해외 선물 검색만 해도 이렇게 대여업체가 대놓고 줄줄줄줄 나옵니다. 해외 선물 증권사라고 검색을 해도 대여업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대여업체들을 구조를 생각보다 다들 잘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 주문업체랑 가상업체랑 2가지가 있어요. 대여업체에도. 근데 실 주문이 들어가는 곳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먼저 고객이 있으면 대여업체에 주문을 넣어요. 우리 원래 증권사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증권사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대여업체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대여업체가 이제 증권사에 개인 계좌를 개설을 해놔요. 업체가 증권사랑 계좌를 개설을 해서 여기서 입금을 하고 주문 전달을 해서 증권사가 또 해외 브로커한테 갔다가 거래소로 갔다가 다시 브로커한테 와서 거래소에서 브로커한테 와서 다시 증권사로 온다는 거죠. 요거는 실주문 업체입니다. 초창기에는 증권사를 쓰려면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서 대여계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주문업체로 실주문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가상업체로 변질한 거예요. 그럼 가상업체는 어떤 거냐? 고객이 입금을 하는데 대여업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화살표가 없어요. 네, 여기로 가는 화살표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돈을 입금할 뿐이고요. 증권사에서 실시간 신호를 받아갖고
진짜인 척 하면서 그냥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그냥 가격이 변동하는 신호만 받아와서 가상으로 움직이는 서버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라 증권사에 실제 주문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면 대여업체는 이득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으면 대여업체는 돈을 버는 거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대여업체에서 돈을 메꿔줘야 해요. 손실이 나는 거죠. 그냥 사설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설 도박장인 거죠. 도박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먹튀하는 글. 그래서 막 먹튀 대여업체 신고하는 카페도 있죠. 먹튀를 해버리기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요즘 카톡방에서 불법 리딩하는 곳 되게 많죠. 카톡방에 막 1,000몇백 명 들어있는 그런 방에서 다들 뭐 매니저한테 연락하세요, 매니저님한테 연락하세요 하면서 연락을 해보면 다들 뭐 정회원 조건이 대여업체 쓰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프리캡에서 전문가들이 소개시켜주는 대여업체 이런 곳은 그 소개시켜주는 분들이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여업체를 끼고 있는 전문가들이 회원들의 수익을 진심으로 바랄까요? 회원비보다 손실 금액으로 들어오는 돈이 사실 훨씬 더 큽니다. 대여 계좌가 증거금이 낮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정말 비추예요, 비추. 그리고 아까 제가 실주문 업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95% 이상은 다 가상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주문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튀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법인 계좌는 주문 대리인 제도라는 거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정식 증권사에서 남의 계좌를 빌려 쓰는 거예요. 남이 이제 계좌를 개설해주고 우리는 그거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주문 대리 계약을 체결한 후에 우리는 증권사랑 이제 고객은 요 법인 회사에 계약을 맺고 증권사를 직접 이용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법적으로 뭐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뭐 그런 대여들보다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그리고 소액으로도 가능한 곳이라 적은 증거금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과 그다음에 정식 증권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먹튀가 없다는 거. 그러나 이곳은 수수료 보시면 증거금이 적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대여를 쓰시는 이유가 증거금이 많아서 증권사가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는 건데 법인은 증거금이 적어요. 그리고 정식 증권사를 이용하는 거라 먹튀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수수료 장사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협의를 하실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수수료 장사이기 때문에 횟수에 자꾸 많이 하라고 압박을 줘요. 하루에 뭐 5번 이상 하셔야 돼요. 거래를 하셔야 돼요. 뭐 6번 이상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압박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한이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계약을 매매할 때, 거래할 때 필요한 금액은 증권사 기준으로는 나스닥은 현재 약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골드는 약 1,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요 2천만 원 딱 요것만 가지고는 매매하기 힘들죠. 좀 여유 자금을 넣어야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여유 자금을 넣어야 되니까 사실 좀 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대여업체는 한 계약당 30에서 50만 원이지만 우리 뭐 리딩할 때 다른 리딩만 가보면 한 계약당 그래도 200에서 300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증권사 법인 지원 서비스는 한 계약당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지만 한 3에서 400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증권사를 아니면 선물사, 증권사나 선물사를 이용하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보통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나 선물사 많이 쓰실 거고요. 그리고 HTS 시스템이 자신에게 맞는 것. 그 다음에 회사가 안전한지, 그리고 종목이 다양한지. 우리가 1번, 2번, 3번은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볼 거고, 4번은 어떤 말이냐면 증권사, 선물사마다 다루는 종목들이 달라요. 보통 우리가 많이 거래하는 나스닥, 항생, 오일, 골드 이런 것들은 어느 증권사, 선물사마다 다 종목이 있겠지만 어떤 증권사가 어떤 회사의 어떤 거래소에 신호를 받아오느냐에 따라 종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취급하는 종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시카고 거래소 CME에 비트코인이 상장되어 있다라고 배우긴 하지만 어떤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비트코인을 선물로 거래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알아요. 그게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원하는 종목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종목이 그 증권사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수료부터. 수수료는 이렇게 제가 증권사를 이미지를 네이버에서 퍼왔어요. 이렇게 키움은 7.5, 보통 7.5, 8, 4.99 이렇게 다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수수료의 종류가 증권사에 내는 거래 수수료랑 두 번째로는 해외 거래소 기관 비용이라고 두 가지 수수료가 있는데 2번은 할인이 불가능하고요. 요즘 맨날 이벤트하고 막 수수료 할인해줍니다 하는 거는 거의 증권사에 내는 거래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가 증권사마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그거는 1번에서 할인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보통 비대면 계좌를 트면 수수료를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신규 고객 이벤트로 수수료를 할인을 해준다거나 다들 경쟁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협의를 하면 수수료를 평균 2.5에서 2.6%까지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TS 시스템이 본인에게 맞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제 각 증권사마다 HTS에서 지원하는 우리 HTS는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주문창을 얘기를 하죠. 이제 각 증권사마다 HTS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지표 정보를 어떻게 해주는지, 차트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정보 제공하는 요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체결이 잘 되는지, 이용이 편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시면 어떤 증권사를 써야 하나 의문이 많으실 건데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키움은 영웅문 글로벌을 이용하죠. 영웅문 글로벌인데 먼저 지금 우리 지크 차트를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키움의 영웅문 글로벌입니다. 차트가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만지기도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차트를 보는 용도로만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금융투자 원큐. 요거는 이제 빠른 속도로 프로그램 메뉴 구성이 짧은 동선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어서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DB금융투자, 동부증권이죠. 요거는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로 유명하긴 하지만 HTS 프로그램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MTS 또한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베스트는 이베스트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요거는 주식이랑 해외 선물을 한 번에 거래할 수 있는 통합 HTS가 가능하고 요것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선물은 퓨처넷. 이건 삼성증권에서 하면 안 되고 삼성선물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삼성선물은 이제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때 따로 원화 환전할 필요 없이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문 기능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주문 속도로 체결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은 쓰시는 분들이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이것도 해외 선물을 별도의 환전 과정 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하고 HTS 프로그램이 이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쓰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별도의 서버를 운용하고 있어서 빠른 시세 정보와 빠른 체결 속도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쓰기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우리 요것들 다 모의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 한 번씩 다운 받아 보시고 모의 투자 해보시고 이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성인데요. 증권사가 망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은행도 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도 파산할 수 있고요.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 넣어두는 예치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돼요. 그러나 우리 해외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넣어둔 돈이 혹시나 증권사가 망하면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가 안전한지 그거를 꼭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제 네이버에 증권사 안전성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금융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서 매년 증권사 순위를 매깁니다. 2019년 소비자평가 좋은 증권사 순위가 부문별로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안전성만 보자면 미래에셋대우 1등이고요. 2등이 NH투자증권, 3등이 삼성증권으로 나왔어요. 근데 혹시 증거금 때문에 증권사 이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이크로 종목이 따로 있어요. 다들 아시죠? 마이크로 종목. 요거를 처음에 저는 대여를 쓰기보다는 그냥 마이크로를 이용해서 증권사를 이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마이크로는 보통 만약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한 계약이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우리 이제 마이크로 나스닥은 2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10분의 1 가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적은 25만 원 정도에서 이게 한 계약당 증거금인데 이게 개시 증거금이고 이게 유지 증거금이고 요거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25만 원 정도에서 많이 들면은 한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원래 보통 일반 종목보다 거래량이 적어서 체결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이크로 나스닥은 보통 스탠다드 종목보다 거래량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체결이 아주 굉장히 잘 되겠죠. 아무리 마이크로 종목이라도. 그리고 틱 가치는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증거금이 10분의 1로 낮아진 게 마이크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돈을 버는 것도 한 틱당 만약에 골드가 원래 우리 10달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마이크로로 골드를 매매를 하면 한 틱당 가치가 1달러로 줄어요. 그러니까 틱 가치가 10분의 1로 주는 거죠. 근데 수수료는 보통 7.5달러인데 얘는 2달러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좀 금액에 비해서 세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고 제 말은 대여보다는 먹튀에 항상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증권사를 이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만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